자, 23강 세포막의 특성과 물질의 이동. 세포막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지질과 단백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이라고 불러. 세포막의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막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좀 해. 자, 인지질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어. 이렇게 생겼고요. 친수성 머리,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인산. 인산인데 그냥 친수성 머리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는 소수성 꼬리, 지방산. 그래서 인산에 지방산이 두 개가 달려있는 모양이더라.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인지질이 요렇게,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지, 요런 식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마치 우리가 휴지 보면 한 장 달라고 하면 한 장을 자세히 이렇게 나눠보면은 두 겹, 세 겹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얘들도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 양쪽으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중층이라고, 이중층. 사실 이중층이라고 하지만 단일막 구조고요. 얘는 이중막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막 구조를 갖는 친구들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이중막이에요. 이중층이 두 겹이다라고 보면 돼. 이중막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4중층이 되겠지. 4중층. 밑에 하나가 더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 이게 이제 이중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 자, 이때 이 인지질 이중층은요, 세포 안팎에 물이 주성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액이라고 불러주지. 체액의 주성분은 물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의 무슨 부분이, 친수성 머리 부분이 세포막의 양쪽 바깥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무슨 부분이, 소수성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마주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물과 물질의 이동에 더 유리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깥쪽에 물이 많은데 물이랑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요 세포막의 유동성. 인지질과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 막자는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써도 되고,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 또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통과하는 게 달라.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어디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어디를? 막 단백질을 통과하더라. 통로가 다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직원용 통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환자용 엘리베이터 이런 거 따로 있는 것처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준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확산과 삼투를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에너지를 쓰는 물질의 이동도 있어. 근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물질의 이동.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떻더라? 자연스러운 이동이더라 라는 거고, 그 말인 즉슨 결국은 뭐냐면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를 어떻게 시켜준다? 줄여준다. 알겠습니까?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걸 줄여주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은 자 분자, 물질을 이루는 분자, 이걸 우리 이제 이렇게 불러주지. 용질이라고 불러. 용질. 그래서 용질은 무슨 물질? 녹는 물질. 용매에 녹는 물질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면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이 용질이야. 농도가 어떤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선생님이 여기서 방구를 끼면 방구 냄새가 점점점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왜? 내 엉덩이 부근에는 그 방구 냄새 입자들이, 분자들이 많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생명체에서 쓰는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ATP라고 불러. ATP. 지금은 몰라도 돼. 그래서 농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냐? 인지질 이중층이냐 막단백질이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친구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단순 확산.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주고,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불러. 촉진 확산.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이요? 누가 더 빨라? 촉진 확산이 더 빠르겠지.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요, 농도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확산 속도가 증가합니다. 농도차가 커질수록 한 번에 이동하는 물질의 양이 더 많더라. 반면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즉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왜? 막단백질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좀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요게 이제 단순 확산이고,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요게 촉진 확산이지. 이거는 막단백질. 이제 항상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면 단순 확산이 촉진 확산보다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치? 왜? 얘는 일정하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농도차까지 가질 않아,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 단순 확산이 촉진 확산보다 빨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농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들은 없더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물질이 거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자, 단순 확산은 크기가 작은 물질과 지용성 물질들, 산소와 이산화탄소, 지방산 이런 친구들이고, 반면에 촉진 확산은 전하를 띠는 물질과 수용성 물질.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물질은 대부분 뭐였어? 무기염류 같은 친구들이지. 무기염류. 다음 친수성 물질에는 수용성 바이타민 뭐 있어? B하고 C. 맞나? 그거는 지용성 바이타민. A, D, E, K. 그래서 지아덱 수빈 C 이렇게 기억합시다. 지아덱 수빈 C. 지용성 바이타민은 A, D, E, K. 아덱. 수용성 바이타민은 B, C. 수빈 C.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기체 교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기체잖아.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그렇지? 그래서 호흡계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또는 호흡계와 순환계 사이에서 또 기체 교환. 그러니까 외호흡, 내호흡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외호흡.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가 있으면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사이로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요거는 이제 내호흡.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가 외호흡,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교환이 내호흡이더라. 그 다음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하는 과정. 어디에서?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뭐 있어? 뭐 나트륨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산 과정이더라.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삼투입니다. 삼투는 물이 농도가 어떤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즉 이 물이라는 건 용매지. 용매는 녹이는 물질. 아까 용질은 녹는 물질. 녹는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녹이는 물질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역시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왜? 물 분자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설탕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과성막. 요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고3 때는 포도당까지 나와. 포도당은 또 통과를 해. 좀 복잡해. 그래서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뭐만? 물들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고농도는 어때? 수면이 높아지고 저농도는 수면이 낮아지겠지? 그겁니다. 이때 이 반투과성막이 받는 압력을 이렇게 불러.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불러. 삼투압.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친구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 용질의 농도가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즉 무슨 저장액. 그러니까 뭐 싱겁다 이 얘기요. 바깥쪽에 물이 저장액. 그리고 등장액은 같은 거, 반대로 농도가 높은 용액은 고장액.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 농도가 높은 용액은 고장액.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고장액은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등장액은 식염수가 되겠지. 식염수. 생리식염수 같은 것 많이 들어봤지? 뭐 인공눈물 이런 것도 다 등장액이지.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물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이 세포들이, 그러면 물이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이동하니까 세포의 농도가 더 어떻고 고농도고 물이 저농도잖아. 그치? 그럼 물이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들어오더라. 그치? 그래서 자,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친구도 있어. 물이. 근데 어떤 게 많아? 흡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지다가 터진다. 근데 보통 동물세포는 적혈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 등장액은 뭐 볼 것도 없어. 왜? 들어오는 흡수와 나가는 방출이 어때? 같지? 이걸 이제 또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이동은 해. 이동은 하지만 흡수와 방출이 같다. 반면에 고장액은, 즉 바깥쪽이 고농도, 세포 안쪽이 저농도니까 흡수보다 방출이 어떻더라? 이번엔 크더라.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서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동물세포의 특징이라고 하면 터지는 거, 용혈. 저장액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탕 속에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쭈글쭈글해져서. 반면에 똑같이 물에 오래 들어가는데 이번엔 바닷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손이 역시 어떻게 똑같이 쪼글쪼글해져. 그때는 물이 빠져나가서 손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우나에 오래, 그러니까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을 때는 오래 있으면 오줌 마려워. 왜? 우리 몸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낮아져서. 반면에 바다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쪼글쪼글해지지만 갈증이 나. 왜? 물이 빠져나가서. 알겠습니까? 그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비정상인 거가.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 그렇지만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더라? 이거. 그렇지.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더라. 즉 똑같아. 흡수가 방출보다 어떻다? 많더라.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겠지. 들어오는데 문제는 터지지 않아요. 왜? 세포벽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팽윤 상태. 보통 세포의 약 1.3배 정도까지 커져. 뭐 이것까지 몰라도 돼. 등장액 역시 어떻더라? 흡수와 방출이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흡수도 되고 방출도 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흡수와 방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기는 애초에 틀려. 낼 수 있지. 그러니까 흡수하고 방출해서 고장에게 집어넣으면 방출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세포가 작아진다. 근데 문제는 이 세포벽은 크기가 어떻더라? 일정해. 그럼 안쪽에 있는 요 세포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돼. 즉 벽에 있는 벽지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걸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둘 다 용어들이 좀 있지. 커지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팽윤 상태. 반대로 작아지면 세포벽에서 세포막들이 떨어져 나오는 원형질 분리. 알겠습니까? 원형질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원형질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 원형질이 어떻게 된다? 세포벽에서부터 떨어지더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23강도 끝.